안녕하세요. OSC 코리아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재직 중인 오유선 과장입니다. 인사이드 세일즈 및 영업본부 내부 프로세스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OSC 코리아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이준영 매니저입니다. 전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개발팀과 플랫폼팀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보안의 중요성을 알아보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가드레일 필요성, 거버넌스와 운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니저님과 함께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저희 OSC 코리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C 코리아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 기업이고 크게 6가지의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고객사가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화된 앱 개발을 위한 인프라, 데브옵스, CI/CD 환경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MSA 전환을 위한 아키텍처 분석, 설계, 기술 지원을 통해 선진 개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을 발굴하여 공급하고 오픈소스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재단 공인 교육 파트너, 수세 렌처 교육 파트너로서 기술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OSC 코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니저님, 오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먼저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어려웠던 점들이 있지 않았나요? 네, 물론 있죠. 쿠버네티스 환경은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하고 헤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마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전문 지식의 부족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복잡한 아키텍처와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 지식의 부재는 쿠버네티스의 자원의 최적 구성 및 활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탐색하는 데 중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은 배포 효율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상당한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구성의 필요성은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잠재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환경 설정의 어려움은 배포 속도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예기치 못한 문제는 지연을 일으켜 결국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배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환경의 복잡성입니다.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구성 관리는 쿠버네티스 운영에서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헬름과 같은 자동화 도구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면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 구성을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개발자는 변경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해서 앱을 개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MSA로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모놀리스를 관리하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보안, 비용 효율성이나 안정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2023년에 IT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보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나 많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클러스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리스크나 클라우드 비용이 초과되고 앱 성능저하로 고객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보안은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조직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높은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것과 같군요. 올바른 보안 접근을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겠네요. 맞아요. 브레이크가 자동차의 핵심 안전장치인 것처럼 쿠버네티스 보안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개발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올바른 보안 전략을 통해 조직은 안전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혁신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조치들에는 알백 설정을 통한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정책을 통한 통신 제어, 컨테이너 이미지의 보안 강화, 그리고 레지스트리 접근 제한 등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로그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상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레드햇에서 조사한 2023년 보안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른 주요한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문제로 인해 쿠버네티스에서 개발 속도 및 배포 지연을 경험하는 담당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검토 및 조치가 개발과 배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보안 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매출 손실이나 고객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고객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은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에서 보안 취약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를 다루려면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개발자 및 엔지니어들은 이런 정책 및 조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에 잘 대응하려면 효과적인 보안 정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결과들은 쿠버네티스 보안이 조직의 핵심 우려사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쿠버네티스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보안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빨간 박스 영역을 보시면 2021년에는 쿠버네티스 보안 툴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22%였으나 2022년에는 34%가 늘어나서 연간 성장률은 무려 55%에 이르렀습니다. 와, 굉장히 큰 성장률이네요. 그쵸? 이는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보안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업들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향은 보안업계와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높은 수준의 쿠버네티스 보안 표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매니저님, 그렇다면 앞서 말한 보안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표준 가이드가 있으면 어려움에 더 대응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네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가드레일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알죠. 가드레일은 일반적으로 도로 옆이나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견고한 울타리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가드레일에 대해선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쿠버네티스에서 가드레일이란 무엇일까요? 쿠버네티스에서 가드레일은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에서 비롯된 의미를 비유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드레일은 컨테이너화된 앱과 MSA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함정을 예방하는 경계와 지침을 의미합니다. 아, 도로의 물리적 가드레일이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가드레일은 가상의 경계와 지침으로 구성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가드레일은 컴피그 오류나 리소스 관리 오류, 그리고 성능 병목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가드레일은 플랫폼의 전반적인 안정성, 그리고 보안 및 효율성에 도움을 줍니다. 가드레일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과정 중 개발자들이 실수로 도입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여 플랫폼이 중단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일정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배포 및 수정됨에 따라 클러스터 구성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 가드레일이 없다면 컨테이너와 클러스터 간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식별, 수정 및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의 확장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드레일은 제약과 지침을 부과함으로써 리소스가 신중하게 활용되도록 보장되며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가드레일은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최적의 사례를 수립함으로써 가드레일은 견고하고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성능 병목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의 트러블 슈팅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내부에서의 이벤트 및 로그를 관리하고 특히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운영팀은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고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약해보자면 쿠버네티스 가드레일의 신중한 구현은 플랫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오류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위험을 완화하여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네요. 이는 견고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촉진하는 전략적 필수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인프라를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드레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권한을 잘못 설정하여 응용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되거나 CPU 또는 메모리와 같은 자원이 과다하게 또는 부족하게 할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관리는 자금 낭비나 리소스 부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회사 수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드레일 정책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오픈소스 폴라리스의 상용 서비스로 쿠버네티스 환경의 거버넌스 및 운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보안,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비용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평가합니다. 우선 보안 측면에서는 쿠버네티스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안 매트릭스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표준과 규칙에 따라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여부를 감시하여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쿠버네티스 운영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런데 매니저님, 여기 보면 많은 플러그인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폴라리스의 강력한 기능 외에도 이 서비스는 트리비, OPA, 큐브벤치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플러그인을 통합하여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을 최적화하는데요. 이를 통해 신뢰성 있고 규정을 준수하며 비용 효율적인 쿠버네티스 운영을 보장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페어윈즈 인사이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내부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체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데이터 유출 및 침입과 같은 시큐리티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설정과 서비스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정 및 가드레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관된 환경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만들어주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과도한 프로비저닝과 리소스 낭비를 줄여주는 비용 최적화 방안을 제공하여 기업은 IT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참 유용한 기능들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의 주요 산업군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헬스케어, 파이낸셜, 리테일, 버틸과 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기능들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능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개발 모범 사례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운영팀은 각종 개발자 사용 사례에 맞춰 정책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양한 최상의 개발 실천 방법을 표준화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C, 컨테이너 스캐닝, 만료된 API 모니터링과 같은 사용자 정의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운영 정책에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도구인 GitHub 및 지라와의 통합을 통해 교정 가이드를 손쉽게 공유합니다. 이것은 개발 실천 방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면서도 개발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플랫폼 팀은 페어윈즈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표준을 도입하고 최상의 개발 실천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개발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표준을 통해 개발 일정과 수익 창출 활동을 가속화합니다. 플랫폼 팀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개발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팀을 만족시키고 책임 있는 지출을 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개발 모범 사례들과 맞춤형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시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운영 정책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발 셀프 서비스 쿠버네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되는 쿠버네티스 정책 시행은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고 빌드 및 배포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부터 쿠버네티스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전 단계에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드레일을 적용하면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초기에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가 사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거죠.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정책을 코드로 적용하여 개발자의 실수가 방지되고 결과적으로 보안 강화, 비용 최적화와 개발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모범 사례 정책의 자동화는 페어윈즈 인사이트나 기타 툴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보안, 신뢰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자동화된 접근 방식을 뜻합니다. 가드레일은 클러스터 내에서 설정된 정책 또는 규칙을 나타내며 이러한 가드레일은 개발자와 운영팀이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도구는 또 설정 오류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스캔을 제공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OPA는 정책을 코드로 정의하고 이를 쿼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페어윈즈 인사이트가 OPA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강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스캐닝은 페어윈즈 인사이트가 클러스터 내에서 스캐닝을 통해 정책 정의를 하고 클러스터가 동작을 관찰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정책을 강제로 적용할 때 파이프라인에서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장점인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 정책이 활성화하거나 변경될 때 시스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드미션 컨트롤러 관리는 클러스터에 새로운 리소스가 추가될 때마다 실행돼서 정해진 규칙대로 러닝이 됩니다. 규칙 위반 시 해당 리소스를 거부하고 필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개발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며 개발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네요. 그런데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가드레일을 적용하면 실제 멀티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에서 비용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많은 고객사에서 쿠버네티스 비용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각 클러스터마다 적절하게 비용이 최적화되어야 하는데요. 비용 최적화 툴을 사용해서 각 클러스터의 자원 할당 상태를 파악하고 너무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할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도 다양한 리소스로 인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2개 이상의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비용 관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어 4GB의 메모리가 필요한 앱에서 8GB의 램을 할당하고 있다면 이는 메모리 할당이 과도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비용이 낭비되는 거겠죠? 반대로 4개의 CPU가 필요한 앱인데 2개만 할당한 경우에는 스펙이 부족하여 앱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고객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빌링 기능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조직 내 여러 팀에서 각자 비용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빌링 기능을 통해 워크로드, 네임스페이스 또는 레이블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적하고 각 팀의 정확한 비용 분석을 제공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이 페어인지를 통해 쿠버네티스의 보안과 정책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개발 시간도 절약하며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페어인지 인사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페어인지 인사이트는 2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클러스터로 구성되며 인사이트 에이전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각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인사이트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실행되며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분석한 다음 결과를 JSON 형태의 보고서로 insight-fairway.com 서버에 전송합니다. 서버는 SaaS 또는 셀프 매니지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페어윈즈 인사이트 에이전트는 아래에 나열된 이그레스를 필요로 하며 별도의 인그레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개발자,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 모든 사람들은 직접 SaaS 또는 셀프 호스티드를 통해 페어윈즈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시프트 레프트 관련 사항이나 런타임에 관련 내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우측에 나열된 트리비, 폴라리스, OPA와 같은 오픈소스들과 다양한 데이터덕, 지라와 같은 서드파티 툴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인즈 인사이트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및 서드파티 툴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툴과 통합되어 있네요. 개발자와 엔지니어 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이 페어인즈와 유사한 다른 솔루션들도 있지 않을까요? 페어인즈만의 다른 차별성, 특징은 크게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쿠버네티스 보안에 있어 페어윈즈만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교정 기능을 꼽을 수 있는데요. 페어윈즈는 최신 보안 패치와 개선 사항이 반영된 베이스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권고를 제공합니다. 최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게 하여 버그 수정, 성능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패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죠. 베이스 이미지 업그레이드, 이미지 태그 권장 및 헬름 차트 알림을 통해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구성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보다 쉬운 컨피규레이션을 위해 야물 파일을 제공하고 풀 리퀘스트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GCP,
AWS, 애저를 포함한 주요 클라우드상의 테라폼 스캔을 통해 IAC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페어인즈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ISO, SOC2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시 에즈 코드를 제공하여 쿠버네티스가 필요로 하는 OPA, 폴라리스, 카이베르노와 같은 다양한 정책 엔진을 지원합니다. 조직마다 요구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정의하는 정책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OPA, 폴라리스를 통합함으로써 페어윈즈는 정책 적용 시간을 줄이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구성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네. 보안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개발자분들도 조금은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혹시 좋은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페어윈즈 인사이트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선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에는 스코어, 액션 아이템, 그리고 트렌드 기능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여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수로 표현해 줍니다. 이 점수는 클러스터의 보안, 성능, 안정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멀티 클러스터 점수를 통해 여러 환경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죠. 액션 아이템은 멀티 클러스터에서 해결해야 할 작업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담당자가 해당 항목을 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정말 한눈에 잘 보이네요. 매니저님, 화면을 보니까 저 점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 트렌드라고 적혀진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저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트렌드는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클러스터 간의 변화 및 동향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되죠. 트렌드 분석은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보안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주간 트렌드를 살펴 새로 처리해야 할 작업 항목들을 식별하고 몇 개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가시성을 확보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기능은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클러스터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를 액션 아이템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취약점, 성능 저하 또는 리소스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작업 항목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사용자가 즉시 대응해야 할 사항들로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심각도 수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네임스페이스와 워크로드별로 나눠서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컬럼들을 토글 설정을 통해 아래의 리스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액션 아이템을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액션 아이템의 교정 가이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교정 가이드에는 작업 항목과 함께 문제에 대한 개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어느 리포트에서 발견된 문제인지와 클러스터명, 네임스페이스명, 리소스의 종류와 이름, 그리고 컨테이너 등 정보를 알려주고요. 발견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권장사항과 단계를 제시합니다. 액션 아이템과 교정 가이드는 클러스터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들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권장사항과 단계를 제공하여 클러스터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액션 아이템을 보면 개발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와 우선순위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좋은 기능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다른 기능에는 이미지 취약성을 파악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멀티 클러스터 내 수많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모니터링하여 이미지의 취약성 포함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미지 검사는 클러스터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수동으로 취약점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동으로 취약성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리자가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대응할 수 있겠네요. 고객사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페어인지에서는 클러스터의 컴플라이언스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페어인지 인사이트에 있는 SOC2, ISO와 같은 규정들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비교하여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운영 규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프로그레스 막대발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클러스터가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우측 그림에 보이시는 보고서는 발견된 이슈에 대한 세부 정보와 권장 조치를 제공하는데요. 사용자는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작성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죠? 정말 관리하기 힘들겠죠. 실제로 폴라리스나 큐브벤치와 같은 도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책을 플랫폼 팀의 정책 관리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정책 설정으로 개발자가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앱 성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보안 사건으로 인해 전체 조직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페어윈지 인사이트의 정책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폴라리스, 팔코, 큐브벤치 등 다양한 정책 엔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에 맞게 클러스터 구성,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정책 설정을 조직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고 심각도 또는 보고서 유형별로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리자는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개발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정책에서 맡기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며 안전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어려운 내용을 참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설정하는 것을 정책을 통해서 자동으로 막아준다면 마음 놓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 속도도 엄청 빨라지겠는데요.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저는 자동화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페어윈지 인사이트를 통해 특정 패턴을 감지하여 해당 작업 항목에 대한 자동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 해결 방법, 심각도 수준을 설정하여 발견된 패턴에 대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작업 항목 예외 생성 기능도 제공합니다. 표준 보안 검사 항목이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클러스터 또는 네임스페이스별로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리소스 또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해당 리소스만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리포트에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이벤트별 자동으로 슬랙 메시지를 보내도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슬랙 메시지가 트리거되어 관련 팀이나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간소화해주죠. 그리고 보안 사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즉시 전달되어 전체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슬랙 메시지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파악하기 쉽겠네요. 그런데 메시지가 오면 보안 이슈가 발생한 거니까 엔지니어들은 슬랙 메시지를 받기 싫어하겠는데요? 그렇죠. 좋은 기능이지만 저는 최대한 슬랙 메시지를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페어윈즈는 참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페어윈즈 인사이트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쿠버네티스 거버넌스 솔루션인 페어윈즈 인사이트를 데모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주로 보안 신뢰성 및 효율성, 리소스 최적화, 비용 관찰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솔루션인데요. 클러스터 페이지에서는 클러스터 개요를 통해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우측 상단의 Add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개별 헬스 스코어, 주간 단위로 표시되는 작업 항목 및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흐름을 트렌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체 클러스터 환경의 헬스 스코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스코어는 페어윈즈 인사이트 하위 영역에서 실행되는 툴에 의해 발견된 작업 항목의 장애 비율을 나타냅니다. 크리티컬, 로우와 같이 심각도 수준에 따라 헬스 스코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이 통합 헬스 스코어를 통해 사용자들은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클러스터의 상태와 성능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 클러스터로 진입하면 오른쪽에 위치한 상태 점수뿐만 아니라 해당 클러스터 수준의 액션 아이템을 통해 지난 운영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뷰 창은 앞선 클러스터 개요 페이지에 나타난 항목들과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로 요약이 될 겁니다. 탑 액션 아이템 박스를 통해 해당 클러스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작업 항목들이 있는지 우측의 개수 표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아래에 있는 클러스터 버전 관리인데요. 특히 큰 규모의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경우 이는 개별 클러스터의 노드 수, 파드 수,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 및 네임스페이스의 개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당 클러스터 내 개별 워크로드 비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워크로드가 더 많은 비용을 소모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 리소스 사용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어 클러스터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액션 아이템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페어윈즈 인사이트에서 발견한 전체 클러스터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아이템에서 각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면 그 결과를 UI를 통해 그래프나 리스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심각도 수준이나 탑 이슈,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워크로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액션 아이템은 각 항목별로 나열되는데요. 이러한 액션 아이템 중 원하는 항목은 슬랙이나 지라 등 다른 서드파티 웹북을 통해 푸시하여 티켓을 생성해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액션 아이템 탭에 처음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클러스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별 클러스터를 선택해 해당 클러스터의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올 클러스터 우측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개별 클러스터에 대한 심각도 레벨 또는 파일 모양 차트 내에서 심각도에 따라 분할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탑 이슈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클러스터로 선택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 팀에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 팀별로 각자 네임스페이스를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 해당 클러스터 안으로 들어가 탑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어느 팀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보고 팀별로 각 팀의 리소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폴라리스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게 필터링하고 개별 액션 아이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션 아이템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폴라리스 보고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크롤을 내려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느 리포트에서 발견된 건지 그리고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위치했는지 카인드나 리소스 네임 그리고 무슨 컨테이너인지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 액션 아이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항목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레퍼런스를 자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에 보이는 레메디에이션은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데 폴라리스의 인프라스트럭처 코드 검사를 통한 개선 사항을 야물 구문을 통해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페어윈즈 인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위해 제공해주는 야물 구문을 통해 주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코드의 신속한 업데이트 및 수정이 가능하고 개발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코드를 관리하여 결국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여기까지 액션 아이템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컴퓨터 보안 결함 목록 CVE의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려진 심각한 취약점을 제시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CI 시간과 지속적인 런타임 모니터링 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액션 아이템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전 액션 아이템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리포트와 네임스페이스, 카인드, 리소스 네임, 컨테이너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데스크립션과 레미데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란에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취약성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CVA에 영향받는 모든 워크로드를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연결된 소스 레퍼지토리가 있다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 보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recommended 태그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권장된 경우 해당 버전이 이쪽에 표시되어 보일 겁니다. 특정 버전이 나오면 여기 있는 취약성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패치된 새로운 버전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 확인해보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서드파티 패키지뿐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도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별로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DLA 관련한 것이고 읽어보시면 여기 픽스드 버전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 업데이트를 통해 DLA 취약점을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취약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취약점 탭 내에 몇 가지 다른 주제를 더 살펴볼까요? 위에서 All 이미지를 클릭해 모든 이미지를 가보겠습니다. 범위 지정 메커니즘 관점을 통해 전체 환경에서 가장 많은 취약점을 포함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권장 태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취약점에 따라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에게 머리 아픈 문제였던 log4j가 CV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취약점 메뉴로 돌아가서 만약 문제가 되는 CV ID가 CV2002-1357이란 걸 알고 있다면 이 항목을 참고로 어떤 이미지가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어윈즈 인사이트에서 소스 레포지토리 통합도 가능합니다. 소스 레포지토리는 Shift and Left 거버넌스 마인드셋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구성 오류 및 알려진 취약점을 다루고 견고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모든 깃 프로바이더와 통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는 빌드 단계로 작동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해당 이미지에서 취약점이 있는지 여부를 스캔합니다. 또 헬름이나 야물 파일 스캔도 할 수 있으며 테라폼 스캐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스 레포지토리에 있는 액션 아이템에 관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git 저장소를 하나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레포지토리에 대한 오버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커밋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는 또한 비교 메커니즘의 역할도 하므로 메인 브랜치나 마스터 브랜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처 브랜치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무엇을 위반하는지와 조치 항목이나 적용하려는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 네임스페이스나 레이블별로 비용을 설정하여 볼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클러스터 간 비용 투명성을 제공하여 리소스 비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스펙을 조정해주는 권장사항이 있어 워크로드의 리소스 소비량을 파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탑 워크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왼쪽에 프로덕션 네임스페이스의 이 API를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이 API로 들어가게 되시면 우리는 지난 30일 동안 이 API 리소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비용을 파악할 수 있고 아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사용량을 확인하여 비교하고 아래 야물 구문으로 나온 권장사항을 복사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장사항은 서비스 품질의 개념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내부적인 자원관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런티드나 버스타블 등 QoS 클래스를 선택하여 권장사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각각의 액션 아이템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던 워크로드가 20% 이상 초과 프로비저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어인즈 인사이트에서 해당 워크로드를 감지하여 액션 아이템 항목이 만들어질 거고 올바른 스펙을 추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티켓을 통해 지라 또는 다른 서드파티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 개발자들이 일상적인 업무 흐름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뷰 온 코스트 페이지를 보면 해당 개별 워크로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므로 이 워크로드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도 많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영상과 설명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을 보니 말로만 설명을 듣던 것보다 훨씬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어윈즈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입니다. 이미 다양한 고객사들이 페어윈즈를 도입하여 사용 중인 것 같은데요. 이 중 페이저듀티, 베리언트, 보잉고 등 유명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실제 어떻게 적용하여 사용 중인지 몇 군데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페이저듀티는 장애를 대응하고 방지하는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어윈즈 인사이트와 어떤 기능들을 잘 활용했을까요? 네, 페이저듀티는 페어윈즈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 및 협력사입니다. 페이저듀티는 페어윈즈 인사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페어윈즈 인사이트 사스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통합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실제 페이저듀티의 SRE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리자의 말을 보면 페어윈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쿠버네티스 가드레일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어윈즈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생산성을 방해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고객사를 보겠습니다. 다음 고객사는 베리언트라는 기업입니다. 베리언트는 UX 익스프레스라는 트럭 운송 브랜드 회사인데요. 스마트 기술을 트럭 장비들과 전문 드라이버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조합하여 많은 고객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니저님, 이 베리언트에서는 페어윈즈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네, 베리언트에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한 견고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0명의 개발자가 10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며 6개의 팀에서 스프린트 지원 및
프로덕션 배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및 테라폼 사양 코드를 통한 안전한 인프라 구성, 쿠버네티스 리소스 제한 설정 및 API 적절한 보안 인증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프로덕션 준비를 위해 초기에는 광범위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를 수동으로 실행하는 데는 3에서 5일이 소요되어 제품 출시 지연 등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페어윈즈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프로덕션 체크리스트를 자동화시켰습니다. 이 자동화로 인해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페어윈즈의 도입은 배포 워크플로우를 신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운영팀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페어윈즈 인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포하여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했겠네요. 또한 이 베리언트 소속의 비비니 한 말에 따르면 작업 항목에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추가하는 기능을 굉장히 큰 특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페어윈즈 인사이트 내의 보고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적정 크기 조정 및 AWS 기능에 대한 쿠버네티스 청구 정확도를 사용하여 AWS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저듀티와 베리언트 두 고객사의 연구 사례까지 잘 봤습니다. 매니저님, 덕분에 오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의 어려움과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페어윈즈 인사이트의 활용법까지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웨비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이 점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쿠버네티스 환경을 도입함에 따라 쿠버네티스 보안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커짐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보안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보안 정책, 컴플라이언스 가드레일, 그리고 비용,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페어윈즈 인사이트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거버넌스와 운영 현황에 보다 명확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어윈즈 도입 문의는 OSC 코리아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